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25년 4월 10일 테스트 서버 밸런스 패치 리뷰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일에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늦었죠. 일단 죄송하고 지금도 벌써 시간이 12시가 좀 넘었는데 아마 한 새벽 2, 3시쯤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뭐 일단 근황 같은 거 별로 안 궁금하시니까 다 집어치우고 바로 빠르게 분석부터 들어가고 딜 상승량이랑 다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담을 좀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바로 빠르게 테스트업 릴리즈부터 들어갈게요. 우선 이제 제가 어제 잠깐 이렇게 글을 올렸었는데 어,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죄송하지만 네, 어쨌든 지금에야 네,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네, 한 새벽 2, 3시쯤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바로 한번 릴리즈 들어갈게요. 일단 이번 테스업 벨페는 작년 9월로부터 탈라하트 출시 때죠. 그때로부터 지금 한 7개월 만에 나오는 벨페인데요. 사실 벨페가 7개월 만에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번에 12월 달에 마스터 리코어가 두 개가 나오면서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밸런스 패치의 일환이라고 디렉터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 체감상 뭐 크게 바뀐 느낌은 없었죠. 막 팬텀이 엄청 세지고 막 대제재가 막 약해지고 약간 그런 느낌의 밸런스 패치는 아니었으니까 어, 일단 마스터 리코어 반영만 해도 꽤 많은 변경점이 있는 거고 스킬 관련해서 좀 우리가 경험할 만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밸런스 패치가 7개월 만에 나왔다는 사실은 좀, 어, 좀 처참한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이번 밸런스 패치에서 제가 기대했던 내용들이 어, 반영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어떤 게 반영됐고 어떤 게 반영 안 됐는지 그리고 뭐가 팬텀에서는 뭐가 문제였고 어떤 문제점들이 해결됐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네, 어쨌든 일단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일단은 좀 보면서 같이 라이브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통사항이 있는데 어, 이 제자리 스킬 반복 사용에 대한 이 패치인데 이건 뭔지 아실 거예요. 메이플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제자리에서 스킬 계속 사용하면 이제 무션만 나가고 스킬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에 이제 매크로 동급 방지용으로 한 40펜가 50펜가 제자리에서 스킬 반복하면 이제 안 나가는 건데 팬텀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게 팬텀은 이제 속삭이어가지고 저거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제 유일하게 해당되는 게 있는 게 저지먼트인데 저거를 걸릴 일이 없죠. 팬텀으로 플레이 하다 보면.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았을 텐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팬텀보다는 뭐 나로 같은 직업들 있죠. 제자리에서 쿼드 꾹 누르고 있는 나로 같은 직업들이 좀 희소식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보스전에서는 사실상 돈kop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은 사냥에서만 막아도 충분한데 보스전에서까지 막아놓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이거를 22년 만에 지금 고치는 것 같습니다. 좀 나로나 다른 속삭이가 아닌 직업군들에게는 꽤 좋은 소식일 것 같고요. 저도 나로 부캐가 있어서 이게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쓸만한 홀린 파운틴이랑 창조의 아이온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들도 있는데 요게 이제 그거예요. 그 스킬 시퀀스를 사용하면 한 2초에서 1초, 한 1초 정도의 후딜이 생깁니다. 왜냐면 이제 스킬 시퀀스 도중에는 많은 스킬들이 한 번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스킬 시퀀스 버튼을 눌렀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바로 창조의 아이온을 눌러서 발동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선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씹힙니다. 근데 이제 테스업에서는 시퀀스를 누르고 바로 아이온을 킬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간혹 시퀀스 누르고 나서 아이온을 빨리 켜야 되는데 아이온이 안 켜져가지고 뒤졌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뒤졌던이라고 표현하는 거 좀 그런데 어쨌든 저도 이게 약간 불쾌한 경험이었는데 이번에 시퀀스 누르고 아이온을 바로 눌렀을 때 선딜 없이 사용 가능하게끔 패치가 된 겁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꽤 이것도 중요한 아주 좋은 패치인 것 같습니다. 파운틴도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파운틴도 가끔 씹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파운틴도 마찬가지였는데 파운틴보다는 아이온이 꽤 많이 좋아진 패치다. 근데 이왕 이럴 거면은 그냥 아이온을 시퀀스에 넣을 수 있게 해주면 좋을 텐데요. 그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언스테이블이랑 오라이폰은 우리랑 관련 없으니까 넘길게요. 이런 거 다 넘기고 프리드의 가오. 네, 사망 시 버프 중첩할 수 있게 바뀐다. 프리드가 지금 나온 지 7년에서 8년 돼가는데 그동안 죽을 때마다 프리드를 날리면서 탄식을 했던 우리 영웅들의 그 한이 드디어 이제 어, 소원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팬텀 같은 쿨감 직업들은 또 프리드 쌓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제는 뇌 빼기로 놓치는 거 아닌 이상 프리드를 못 쌓아서 오리진 때 딜량을 날리는 일이 없어질 것 같고요. 사실 프리드 가오가 영웅 직업들은 이제 허수아비에서 꼭 이제 있어야 되는 스킬이고 항상 이제 들어가는 기준으로 밸런스 패치를 DPM을 잴 텐데 실전에서 프리드 끊기면 그것만큼 DPM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웅 직업들이 저 프리드의 가오 때문에 날려먹는 딜량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죽어도 날아가지 않게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저처럼 무공 소울 유저는 어차피 안 죽어야 되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가 없는 패치 같고요. 무공 소울 아니신 분들은 꽤 좋은 패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무적 이펙트는 뭐 이펙트 끄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 같고요. 그 다음에 에르다 노바가 이제 스킬 시전 중에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좀 특별한 게 엠버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선 딜레이가 없어서 다른 스킬 시전 중에 사용이 가능한 스킬인데 이제 에르나 노버는 그런 스킬이 아니라 그냥 다른 스킬 사용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원래 얼드 칠 때는 이렇게 얼드 도중에는 엠버링크가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냥 뭐 블랙잭 던지거나 리브 치거나 이럴 때 사용은 가능해도 이렇게 얼드처럼 계속 누르고 있는 스킬 중에는 발동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엠버링크 같은 스킬과 라모르 카르트 같은 스킬은 다른데 라모르는 어떠한 스킬 사용 중에도 사용이 되는 그런 스킬이고요. 엠버링크는 이제 약간 리프트 브레이크나 롭카피처럼 약간 후딜이 조금 있는 스킬 직후에 바로 사용 가능한 그런 스킬인데 이번에 메커니즘이 에르다 노바는 얼드 도중에도 사용 가능한 스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르다 노바의 메커니즘이 완전히 라모르 카르트와 동일하게 바뀐 거죠. 이게 이제 팬텀한테는 이게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보스전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오리진 바인드를 걸고 그 이후에 일반 바인드를 연계하거나 아니면 일반 바인드 이후에 오린 연계하거나 뭐 어떤 상황에서든 만약에 파티원이 조금 바인드를 늦게 쓸 것 같다, 좀 약간 타이밍 놓치신 것 같다 싶을 때 내가 극딜 조커를 누르고 있거나 뭐 아니면 얼드를 치고 있을 때 내가 바인드를 눌러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메르세데스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르세데스는 오리진 바인드 이후에 이르칼라를 쓰면은 이르칼라 도중에 오리진 바인드가 풀려서 되게 좀 불편했던 직업이었는데 이제 메르세데스도 이르칼라 도중에 노바를 쓸 수가 있어서 그 바인드적인 측면에서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번에 이 에르다 노바 업데이트, 이 다른 스킬 시전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업데이트는 이제 그런 바인드가 오리진 이후에 바인드가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평준화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랑 파운틴이랑 뭐 저기 솔 야누스 같은 거 이제 쇠파 같은 걸로 최종 데미지가 증가하는 걸로 원래는 적용이 됐는데 이제 안내가 없었나 봐요, 따로. 네, 안내만 따로 추가된 걸로 보이고 에테폼이 무적으로 바뀌었대요. 이건 저희랑 상관이 없죠. 자, 그다음에 레투다가 이제 피격 데미지 증가량이 이제 원래 30%였잖아요. 30에서 20으로 깎이고 최종 댐도 30에서 24로 깎입니다. 뭐 최종 데미지를 같이 깎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창섭 디렉터님의 어떤 그 신념이라고 할까요? 레디 투 다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물론 하이 리턴은 아니지만 스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컨셉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피격댐감도 깎이면서
최종댐도 같이 깎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댐감이 깎여서 최종댐이 깎였다기보다는 저기 쿨타임이 75초에서 60초로 깎이면서 최종댐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피격댐도 같이 깎아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달라졌다. 쿨타임이 깎였기 때문에 최종댐을 깎았고, 최종댐이 깎였기 때문에 피격댐도 같이 깎인 것이다. 이렇게 역순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레디 투 다이는 60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얼닥사 이런 것도 다 120초로 바뀌고요. 이거는 뭐 이번에 다 주기 통일된 거는 다 아실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팬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얼드, 테모카, 조커가 이제 점샷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됐고요. 이거는 뭐 진작에 했어야 되는 패치죠. 그리고 여기서 재사용되기 시간이 가끔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현상이 수정된다, 이런 의미심장한 문장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테모카 키시핌, 아마 그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보통 테모카 키시핌이라는 게 이제 허수아비를 칠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금 지금까지 계속 허수아비를 치고 왔지만, 허수아비 칠 때는 테모카 키시핌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본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게 많이 느껴지는 게 이제 수로나 펀치킹이나 아니면 실전 보스에서 많이 느껴지는데, 제가 아직까지 테스업에서 수로랑 펀치킹이랑 보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테모카 키시핌이 과연 완전히 해결이 된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은 못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테스업에서 허수아비를 치면서 테모카가 끊겼던 적은, 그냥 키시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로 본섭도 마찬가지예요. 본섭 딜도 같이 비교를 했는데 본섭에서도 테모카 끊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답은 제가 못 해드립니다. 근데 아마도 테모카 키시핀 수정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마 그거 말고는 글쎄요. 아마 테모카 키시핀 수정이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본수업 들어와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서 키시핌이 있는지 없는지 더블 체크가 돼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은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키시핌 문제 해결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느와르 카르트에서 반전 카드가 원래 조커랑 블랙잭 그리고 스위미, 크오솔, 에르다 샤워, 에르다 노바 이런 걸로는 발동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커랑 블랙잭은 사출기 판정이 돼가지고 팬텀이 공격하는, 직접 공격하는 스킬이 아닌 걸로 인식을 해서 반전 카드가 발동이 안 됐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좀 수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반전 카드를 블랙잭과 조커로 발동 가능하게 되었지만, 사실 이게 실전에서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거의 차이 없습니다. 어차피 조커 칠 때 5초밖에 안 되잖아요. 조커가 5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5초 안에 반전 카드 쿨이 도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0분 보스 꽉 때렸을 때 반전 카드의 사출 개수가 많아봤자 한두 번 정도? 예,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냥 저거는 막 딜 상향이라기보다는 그냥 오류가 수정됐다. 그냥 좀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는 게 안 나가는 그런 상황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향이 들어옵니다. 크뎀이 5%가 추가됐습니다. 이건 이제 스펙적인 상향이기 때문에 단순히 크뎀이 5% 증가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번에 쿨타임이 120초로 감소를 했고요. 뭐 이런 상면이나 뭐 슈스텐이나 댐감 같은 것들이 사실상 지금에 와서는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면 어차피 아이온 쓰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아이온을 안 쓰고 쓰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뭐 칼로스에서 예를 들면 오비가 떨어지는 타임이라든지 그럴 때 뭐 전사링크로 한번 버틸 수 있는 정도, 뭐 그 정도는 되겠지만, 사실 아무리 댐감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팬텀은 크오체 때문에 HP가 50% 이하로 깎이면 안 되는 상황이 항상 유구가 되다 보니까, 조커가 이번에 120초로 바뀌고 아이온도 어차피 120초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크라이시스도 너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조커랑 아이온을 같이 맞추는 거는 거의 필수이지 않을까. 그리고 3분에서 2분으로 바뀌면서, 예전에는 이제 아이온을 좀 여유롭게 쓰거나 하는 게 이제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아이온 타이밍이 그냥 정해졌어요. 그냥 시퀀스 누르고 바로 아이온 연계하면서 리브 테모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온이 쿨타임이 이제 120초로 빡빡해졌기 때문에 그냥 조커에 항상 아이온을 같이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상면이랑 슈스텐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해방하기 전에만 의미가 있고요. 해방 이후에는 딱히 의미가 없는 패치다. 그래도 뭐 어쨌든 전 직업 키다운 극딜기에 동일한 사양을 넣어준 거는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들고, 이제서야 조커가 좀 제대로 된 극딜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점프 공격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보통 조커를 사용할 때는 이제 전투의 흐름, 그러니까 일리움 링크가 많이 끊기는데, 저 부분 때문에 이제 일리움 링크를 끊기지 않고 조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실전 딜적인 측면에서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쿨타임이 3분에서 2분으로 줄면 딜량이 너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딜량 너프가 1도 없습니다. 팬텀 같은 경우는 어, 이번에 이렇게 된 직업이 많진 않아요. 많아봤자 한 3, 4직업 되는 걸로 아는데, 극딜기가 쿨이 2분 주기로 바뀌었는데 데미지가 너프가 안 됐다는 거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얼마나 조커가 그동안 극딜기로서 얼마나 약했는가를 대변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명백한 상향의 목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팬텀이 극딜이 오지게 약했으니까 그냥 이번에 주기를 2분으로 줄여주면서 그냥 딜량을 유지시키면 좀 극딜 비중이 많이 늘지 않을까? 좀 이제 팬텀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잘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팬텀이 이제 평딜 직업이 아니에요. 이제 극딜 비중이 평딜 비중과 정확히 똑같이 5대5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어, 이것 때문에 최종 데미지가 꽤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는 극딜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떤 컨티 직업이다, 리웨 직업이다, 이런 논쟁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영상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 아무튼 조커는 딜량 너프가 없이 쿨타임 변경이 들어왔다. 그래서 극딜 비중이 많이 오른다 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크뎀 5%랑 이제 조커 주기 개선으로 인해서 단순한 딜량 상승 이렇게까지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리막의 딜량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제 한 최종 데미지 한 3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점유율도 전체적으로 오를 것이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번에 상향된 거 기준으로 마크 오브 팬텀의 데미지는 테모카 3초 풀딜의 데미지랑 똑같고요. 리프트 브레이크 데미지는 블랙잭 풀딜의 데미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초 쿨타임 스킬인 막펜이랑 리브가 블랙잭 테모카랑 정확히 똑같은 데미지가 됐다. 리막 합친 게 불템 합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뭐 컨티 효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컨티 효율이 올라갔다기보다는 리웨 효율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 120초로 리웨가 줄면서 시드링을 사용하는 시간이 기존의 6분 사이클에서부터 시드링 2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시드링 시간 30초가 더 증가를 합니다. 서버랩까지 반영하면 한 35초까지도 이제 시드링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이제 그 시간 동안에 막펜과 리브의 데미지가 올라감에 따라서 컨티 효율이 늘었다기보다는 그냥 리웨 효율도 같이 늘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라모르 카르트에 뭐 지속 중 조커 사용 시 라모르 80개가 추가 충전은 이거 개소리고요. 이걸로 인해서 뭐 이제 시퀀스에 라모르 넣을 수 있는 거냐? 아닙니다. 시퀀스를 우리가 다 땡겨버리면 이제 보통 오리진을 갈기게 되잖아요. 오리진 타이밍이 아니더라도 시퀀스 땡기고 나서 리프트 브레이크, 막펜, 그리고 블랙잭, 그리고 테모카까지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조커를 땡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그 스킬들 안에 라모르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라모르는 여전히 조커 누르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되는 스킬이고요. 그래서 저걸로 인해서 뭐 시퀀스가 달라진다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팬텀 변경점이고요. 그래서 종합하면은 이제 주기가 120초로 변경되면서 조커의 딜러프가 없어졌다. 그래서 극딜 비중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리고 리막이 상향되고 크뎀이 5% 증가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딜량 상승이 어느 정도 되냐, 뭐 딜량이 얼마나 세졌냐, 뭐 이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바로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찬찬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아이온은 이제 스킬 사용 선딜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시퀀스 올리고 바로 아이온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시퀀스 올리고 아이온을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음 아이온이 이제 밀리게 될 거고요. 어, 그래서 아마 오리진 타이밍 때도 마찬가지로 시퀀스 올리고 아이온까지 누른 다음에 오리진을 키시는 게 아마 더 낫지 않을까. 오리진 끝나고 나서 아이온을 연계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사실 그렇게 해도 어차피 조커 타이밍이랑 맞춰서 아이온이 들어가는 거라 한 3초 정도 밀리는데 그게 엄청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아이온은 무조건 이제 2분에 한 번씩 극딜마다 사용을 하는 걸로 이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딜을 삭제한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프리드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기존에도 잘 쓰시던 분들은 크게 차이 없고요. 이제 에르다 노바도 팬텀한테는 큰 해당 사항이 없고, 그리고 이제 레투다가 60초가 되고 이제 조커가 120초가 되면서 이제는 매용투와 어떤 그런 이분 주기 스킬들과의 시너지가 굉장히 잘 맞게 되는, 사실상 극딜 주기에서 이제 완전히 정답에 가까운 그런 네, 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불스아이도 이제 누락돼 있는데 불스아이는 이제 120초 쿨에 이제 20초 지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주기가 2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극딜 때 매용투오스 불스아이 릴의 극딜을 쓰고요, 중극딜 때 프리퍼 레투다 엠버 라모르 웨폰 중극딜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극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60초 주기라고 하지만 메르세데스 효과를 받으면 60초가 아니라 56.4초고요. 그리고 팬텀의 기본값인 쿨감 5초를 적용하면 51.4초가 이제 중극딜 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용투를 사용하면 60초니까 매용투가 한 10초 정도 남았을 때 중극딜이 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극딜은 매용투 오스 빠지기 전에 미리 스위칭을 해서 프리퍼랑 웨폰을 미리 스위칭을 해서 매용투 오스 빠지기 전에 바로 중극딜을 박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스아이나 라모르 카르트, 라모르가 아니다, 불스아이나 프리퍼레이션은 불스아이 한 번에 이제 리막을 2번 쓰고 바로 프리퍼로 바꾸셔야 되고요. 프리퍼도 마찬가지로 프리퍼 사용하고 리막을 한 번 쓰고 2번 쓰고 바로 프리퍼에서 불사이로 바로 스위칭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스위칭 타임이 1초라도 늦으면 극딜 1초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보스 30분 트라이 할 때 극딜 계속 1초씩 2초씩 밀려가지고 마지막에 극딜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팬텀의 가장 큰 플레이 스타일의 가장 중요한 점은 프리퍼 불스아이를 기계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제대로 스위칭을 하시는 능률과, 그리고 시드링 순돌 스위칭과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라모르 카르트도 마찬가지로 중극딜 라모르가 무조건 3초에서 4초 정도 밀립니다. 왜냐면 극딜 때 이제 조커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중극딜 때는 그렇게 빨리 안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모르도 이제는 시퀀스로 사용을 못해요. 중극딜 라모르도 시퀀스 사용이 불가능하고 네, 중극딜 때도 라모르를 따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중극딜 라모르 자체는 딜량이 엄청 약해요. 그러니까 누르나 안 누르나 딜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냥 조금이라도 더 세지기 위해서 우리가 누르는 건데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막 까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시퀀스에 넣을 수가 없다, 따로 눌러줘야 된다. 그 다음에 프리드 타이밍은 이제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는데, 프리드는 뭐 그냥 6분마다 쿨 돌면은 알아서 감으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건 이제 익숙해지면 금방 적용하실 거고, 그리고 극딜 사이클에서 리막은 2번씩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냐면 니레 때 리막 한 번 썼죠. 그리고 한 번 더 써요. 그리고 스위칭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리막은 이제 웨폰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드링 스위칭을 한 번 할 때마다 리막은 2번씩 쓴다. 3번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쿨감 5초에서는 2번씩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리막이 사실상 그렇게 빡빡하지가 않아요. 기존의 3분 사이클에서는 리막이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가야 한 번 더 쓸 수 있었는데 이번에 2분 사이클에서는 리막은 2번 정도씩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점샷, 이거 점샷이 4개 들어왔는데 로카피가 점샷에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빡치는 부분인데
어쨌든 리브까지 점샷이 들어왔는데 요게 이제 변경점들 보면은 뭐 점샷을 해서 아래층에서 좀 유의미하게 닿을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것보다는 요런 것보다는 이제 보스 즉사기 피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테모카 도중에 뭐 이제 가엔스 뭐 반반 찍기 패턴이나 그리고 뭐 스우 및 장판 레이저 1패 레이저 요런 거 피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극딜 평딜 때 제자리에서 일리움 링크 점프로 일리움 링크 풀유지 이게 제일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리움 링크의 풀 유지가 훨씬 쉬워졌다. 그리고 이런 직사 패턴을 딜로스 없이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실전 딜이 좋아지는 부분이고요. 얼드 테모카 점샷 같은 경우는 사실 전직업 속삭이 주력기 중에서 팬텀만 빼고 다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팬텀만 누락돼 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좀 이제 당연히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조커까지 같이 해줄 줄은 몰랐어요. 조커는 이제 사실 다른 직업들 예를 뭐 이르칼라라든지 아니면 뭐 듀블 블레이드 스톰 같은 경우는 점샷이 안 돼요. 근데 조커는 이번에 점샷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뭐 조커 도중에 일리움 링크 끊기지 말라고 좋은 패치긴 한데 이제 다른 직업은 안 해주고 팬텀만 해주니까 이건 또 이제 약간 감개무량하긴 한데 어쨌든 조커까지 점샷을 줄 줄은 몰랐는데 조커 도중에도 이제는 일리움 링크가 끊기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그런 등등 굉장히 점샷은 의미가 있는 패치고요. 아마 패치되고 나면 아마 마을에서 다들 이러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좋아요. 일리움 링크가 안 끊긴다는 게 진짜 엄청난 상향이고 진짜 생각 이상으로 엄청 좋습니다. 이제 공중에서 이제 아래키 립으로 이제 내려올 수도 있는 방법이 생겼고요. 만약에 박펜이 쿨일 때 그런 게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점샷으로 인해서 실전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뭐 아이온 선딜 삭제라든지 뭐 에르나노바 다른 스킬 사용 중 사용해서 어쨌든 굉장히 실전에서 딜루수가 굉장히 없을 거예요. 이제는 허수아비를 때리듯이 림보나 발디르스 같이 허수아비를 때리듯이 실전에서 딜루스가 굉장히 없게 전직업의 주기를 통일하면서 전직업의 밸런스 딜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제는 좀 완벽한 밸런스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부분이 이런 주기 통합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완전히 체급의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패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래서 딜이 얼마나 올랐냐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할 거고요. 완벽하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 제가 환산부터 처음부터 다 맞추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딜은 다 측정해 놨는데요. 지금 환산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게 지금 테스업이고 이게 본섭인데 자 테스업 같은 경우는 뭐 이거에서 그러니까 딜 상승량을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꽤 큽니다. 딜 상승량이 꽤 큰데 이거에 대해서 잘 믿기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확실하게 환산을 비교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테스업의 환산입니다. 테스업 환산 먼저 보시면 6128 이거 다 수치 제가 다 맞춰놨고요. 이거까지 뭐 일일이 다 보여드리기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대충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걸로 여기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본섭과 테스업의 딜량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를 확실히 보여드려야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자 방간 보스로 설정하고요. 테스업에서는 이제 도핑을 풀도핑으로 다 땡깁니다. 네, 테스업에서는 노블 제외하고 노블이랑 슈퍼파워 붕어빵 VIP 요 4개 4개 제외하고
풀도핑으로 땡겨주고요. 네, 영매까지 땡겨주고요. 포스는 없고 방어율은 300 반감으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어율 300에 반감, 포스 없고요. 그래서 본섭의 테섭의 환산이 얼마 나오냐면, 자, 법지 35%에 재사용 20% 기준에서 네, 이렇게 맞춰놓고 환산 보면은 네, 63325가 나오고요. 본섭 같은 경우도 본섭 환산도 보시면 네, 여기 왼쪽이 본섭 환산이거든요. 본섭 환산도 보시면 수치 6143에 637에 덱스랑 똑같이 맞춰놨고요. 여기도 다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법지는 55% 기준이고 재사용은 27.5%입니다. 그리고 도핑은 다 빼고 유니온의 힘 하나만 먹을게요. 그렇게 맞추면 환산이 63326으로 네, 환산이 똑같습니다. 1 차이 나죠. 지금 이제 테스업 같은 경우는 풀도핑 기준 환산이고요. 그러니까 이 세이람까지 다 들어간 환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본섭 같은 경우는 세이람을 뺐기 때문에 환산이 세이람 뺀 기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릉이랑 좀 괴리가 있는 거는 이제 세이람 때문에 저렇게 괴리가 있는 거고요. 정확한 환산이 맞습니다. 63326이 맞고요. 이것도 맞습니다. 방무 같은 경우에도 테스업은 방무가 좀 낮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게 다 적용돼 있는 환산이다. 다 고려가 돼 있고 완벽한 조건에서 똑같이 맞췄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얼드 한 줄댐을 체크만 해봐도 똑같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다 맞춰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거 하나만 먹을게요. 자, 이제 보시면 자, 본섭이랑 테섭이랑 딜량 비교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한 가지 체크해 드릴 게 이제 환산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테섭은 지금 여기 케인 엑스퍼트의 크뎀이 5%가 더 높아요, 본섭보다. 그래서 제가 저 부분은 뺐습니다. 저 크뎀 5% 증가한 부분을 환산 넣을 때 빼고 측정해서 동일한 환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본섭이랑 테섭이랑 지금 차이가 크뎀 5%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산이지만 테섭은 이제 크뎀 5%가 상향이 됐기 때문에 딜이 테섭이 좀 더 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얼드를 한 1분 동안 치면요, 이제 아마 테섭이 본섭보다 한 최종 데미지 한 2% 정도 더 셀 겁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크뎀 5%가 패시브로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다. 네, 뭐 그런 겁니다. 제가 다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대충 보시면 월드가 한 줄 데미지가 뭐 평균 데미지가 한 182억 나오죠. 182억 잡히고 여기는 이제 본섭인데 본섭에서도 대충 한 줄 데미지가 네, 뭐 한 173억 잡히고 있죠 지금. 네, 이게 더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본섭의 얼드 한 줄 데미지는 네, 저기 아마 무화 스택이 좀 올라가야 네, 좀 오를 텐데 174.6억 이렇게 나오고요. 테스업에서는 좀 더 높게 나옵니다. 180억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크뎀 5% 차이 때문에 저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뭐 한 182억을 한 175억으로 나누면 최종 데미지가 뭐 3-4% 차이가 나는데, 저거는 이제 크뎀 5% 때문도 있고, 그 다음에 테섭은 방무가 좀 낮기 때문에, 얼드는 이제 또 방무가 패시브로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를 제외하면 지금 본섭이랑 테섭이랑 딜이 완벽히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산도 똑같고요. 딜이 똑같은 상황이다. 저 크뎀 5% 차이 요거랑 아무튼 그런 부분을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동일 조건에서 촬영을 했고 동일 조건에서 딜 측정을 했다 라고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딜이 어느 정도 나왔냐, 일단 먼저 본섭의
네, 본섭 6분 딜 평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본섭 6분 딜의 평균 값이에요. 자, 235조 나왔는데 이제 이거는 평균 값은 아니고 제가 이제 가장 평균에 근접한 회차에서 나온 딜량이고요. 이 부분을 6분 딜 치는 걸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까 말까 생각했었는데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5조 본섭이 나왔고요. 태섭은 얼마 나왔냐면 262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본섭에서 4번을 책정했는데 4번 평균이 234조 5천억 정도 나왔고, 점유율이 테모카 블랙잭 얼드 디페 드와르 조커 이렇게 나왔고요. 디페랑 조커랑 점유율이 거의 비슷하죠. 본섭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극딜 비중이 39%, 평딜 비중이 61%입니다. 이 극딜 비중이라는 거는 정확히 뭘 얘기하냐면은, 극딜 비중이라면 리레 15초 동안에 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레가 오리진 때 한 번, 일반 극딜 때 한 번, 총 30초 정도 리레가 있는데 그 30초 동안의 딜이 39%고 나머지 5분 10초간의 딜이 61%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극딜 비중이 4대 6 정도 된다. 본섭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태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1조, 262조 이렇게 좀 딜이 많이 올랐죠. 당연히 주기가 2분 주기로 줄어들었는데 조커의 딜은 너프가 되지 않았고 크뎀 5% 증가하고 리막 딜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딜이 올랐겠죠. 그래서 점유율을 보시면 이제 조커가 한 번 더 쓰기 때문에 6분 사이클에서 한 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10%에서 한 12%로 2% 정도 올랐고요. 디페는 이제 레투다 너프, 리레 너프로 인해 디페 점유율은 내려갔고, 네, 리막 점유율이 좀 많이 올랐죠. 이번에 상향을 먹었기 때문에 리막 점유율이 많이 올랐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전 카드는 비슷하고요. 로카피도 비슷한 부분이고요. 블랙잭 테모카도 얼추 비슷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극딜이 이제 2분 주기가 됐기 때문에 극딜이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래서 리레가 이제 30초가 아니라 45초입니다. 그래서 그 45초 동안의 딜을 보니까 이제 극딜 비중과 평딜 비중이 반반입니다. 정확히. 요거까지는 이제 아까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극딜 비중이 원래 6대 4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4대 6이었는데 5대 5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뭔 얘기냐면 이제 팬텀은 평딜 직업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막 평딜에 치중되어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리웨 기준에서는 극평딜 비중이 5대 5다. 그러면 이제 극딜 평딜이 완전히 밸런스가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극딜도 중요하고 평딜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막 컨티링이 더 좋다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직업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컨티링이 있었으면 훨씬 더 잘 비교를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리웨에서 이제 무공수올인 제 기준에서는 극딜 평딜 비중이 5대 5가 나왔다 라고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총 딜량이 234조 4,700억에서 262조로 약 11.75%가 증가합니다. 네, 요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262.0296 나누기 234.4700. 네, 최종 데미지가 11.75 올랐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지금 뭐 인벤에서 보시면 막 6% 올랐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 쟀을 때는 리웨 기준 11.75% 증가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본섭에서는 이제 메용투 오스가 이제 3분 주기로 굴러간다. 그리고 이 캐릭은, 제 캐릭은 보보공의 풀마약, 이게 아니다, 보보공의 뭐 444 세트 등으로 보공돼지 공퍼 93%로 일의 효율이 매우 높다. 일의 효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극딜 세팅이랍니다. 극딜 세팅이기 때문에 리웨 기준에서
이제 3분 주기 리웨에서 이제 2분 주기 리웨로 변경됐을 때 극딜 비중이 꽤 높아진다. 그리고 무공소울이기 때문에 극딜 비중이 더 높다. 뭐 이런 제 캐릭터 자체는 이제 무기 옵션이 보보보 이탈이거든요. 보보보 이탈에다가 보조도 보고공이고 뭐 444 세트 때문에 보공이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좀 보공 최적화 무공솔까지 넣어가지고 저는 좀 약간 극딜 최적화되어 있는 캐릭이기 때문에 저는 리웨가 더 셉니다. 그리고 매용 조스를 원래 3분 주기로 굴리다가 이제 2분 주기로 바뀌면서 그걸로 올라가는 딜 효율도 더 높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아 보이는 이유는 제 캐릭터 자체가 극딜이 최적화되어 있는 극딜 세팅이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온 2분 주기로 가면서 극딜 비중이 높아지는 조커의 퍼뎀 너프가 없이 그대로 굴러가는 것 때문에 극딜 비중이 높아져서 저는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렇게 최종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딜 사이클이 그냥 완벽해서 뭐 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컨티링에서는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감히 예상해보자면 컨티에서 컨티로 가는 것보다 리웨에서 리웨로 가는 게 더 딜 상승량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존의 컨티에서 본섭 컨티에서 태섭 컨티로 가는 경우는 극딜 비중이 느는 거랑 컨티랑 그렇게 큰 상관이 없거든요. 컨티는 평딜 비중이 늘어야 좋은 반지인데 이번에 주기 변경은 극딜 비중이 는 패치예요. 저 리막이 상향됐다고 해서 평딜 비중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리막 상향은 평딜 비중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극딜 비중도 같이 올라가요. 불템이 상향돼야 평딜 비중이 올라가는 거지 리막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저희가 극딜 타이밍에 리막 2번 쓰고요. 평딜 타이밍에 2번 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리막 횟수는. 그러니까 이제 리막이 올라간다고 해서 평딜이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리막은 평딜기가 아니다. 오히려 극딜 비중까지 같이 올리는 스킬이다. 근데 블랙잭 테모카가 올라가면 평딜 비중이 올라가는 거죠. 이번에 사실 리막도 어떻게 보면 극평딜 비중을 같이 올리는데 여기서 주기 통일을 하면서 주기가 줄어들면서 리레 효율도 같이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조커가 너프가 안 되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극평딜 비중이 4대6에서 5대5로 갈 정도면은 극딜 비중이 굉장히 올라간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컨티 효율이 내려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티에서 컨티로 가는 딜 상승량과 리웨에서 리웨로 가는 딜 상승량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이건 또 이제 캐릭터의 그 보공 밸런스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기본적으로 일격필살을 채용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이제 보공이 또 많긴 하지만 여기서 일격필살이 들어가면 어쨌든 좀 더 효율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만약에 1필 둘 다 있는 기준에서 봤으면 11.75까지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이건 약간 극딜 때 1필이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따라서 측정이 너무 난해해지기 때문에 제가 1필을 뺐는데 아마 크게 변화는 없을 겁니다. 일단 리웨 기준에서는 11.75%가 상승했고 이건 리웨 최적화되어 있는 캐릭터 기준에서 이 정도 상승한 거고 사람들마다 각자 보공 밸런스가 달라가지고 리웨가 최적화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컨티 최적화되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이번 패치는 리웨가 좀 많이 이득을 보는 패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극딜 비중이 올랐기 때문에 리웨이신 분이 컨티이시던 분들보다 더 세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컨티가 아예 없어가지고 직접 비교를 못 해드리는 부분도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컨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보엠이 요질 날라가지고 보공이 5줄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컨티가 있으면 그것도 제대로 된 비교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된 비교를 하려면 컨티링을 끼고 동일 환산해서 이제 무보엠이 공격력 공포 5줄 막 이런 컨티 최적화된 캐릭터랑 같은 환산에서 비교를 해야 이제 딜량 비교가 가능할 텐데 제가 이제 너무 리웨 최적 세팅 캐릭이 돼버려가지고 또 이 잠재를 돌릴 수도 없어요. 이거 나중에
데스티니로 넘어가면 보보보가 더 밸류가 높아가지고 잠재를 돌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옵션도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컨티를 실험을 못 해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저는 컨티를 낄 필요도 없고 넘어갈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봤을 때도 컨티가 그렇게 미래가 좋은 반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네, 이거는 이제 좀 뒤에다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좀 몇 가지 체크를 해드리면은 자 3분 주기에서 2분 주기로 바뀌는데 조커 퍼뎀 너프가 없다. 이 말은 극딜 비중이 존나 오른다는 거고 이제는 극평리 비중이 리웨 기준 50대 50이다. 이제 평딜 직업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90초 쿨타임에 뭐 불스 같은 중극 딜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중극 딜을 75초에 하든 90초에 하든 널널했습니다. 그냥 보스 텔레포트 하는 거 보면서 적당히 조절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60초에 돌자마자 무조건 빡빡하게 넣어야 되는 게 되면서 딜 사이클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스에서도 이 부분은 좀 보스가 텔포트하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좀 딜로스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딜량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퍼 불스와의 스위칭을 좀 바로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영상 그 딜 측정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게 진짜 빡세요. 그리고 라모르가 무조건 밀립니다. 그래서 중극딜에서도 꼭 수동으로 눌러주셔야 되고요. 초반 2분 딜량은 본섭이랑 태섭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2분 이후부터 이제 극딜이 돌아서 태섭이 딜량이 이제 따이됩니다. 그래서 수로나 펀치킹에서 이론상 이극딜이 가능은 한데 5초 뚝 기준에서 가능은 한데 이거는 제가 효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이건 좀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직업 2분화로 인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전직업이 2분화 되면서 파티플 할 때 은월이랑 비숍 같이 극딜 위주 시너지가 이제 앞으로 저희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은월이랑 같이 파티를 못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은월 같은 시너지랑도 같이 파티가 되면서 어떤 극딜 시너지를 고려했을 때 리웨 강점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팬텀이 지금 극딜 직업으로 바뀌었어요. 50대 50, 리웨 기준 50대 50이면 이 정도면 극딜 직업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극딜 직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평딜 직업이 아니에요. 이제 평딜 비중이 낮아지고 극딜 비중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로 파티풀 2분 시너지까지 고려했을 때 리웨 강점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티링 관련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컨티냐 리웨냐 이거는요 이제 이 논쟁은 이제 캐릭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직업마다도 달라요. 근데 팬텀은 무조건 컨티다 라고 할 만큼 팬텀이 극딜이 병신이고 평딜이 존나 센 것도 아닙니다. 팬텀이 컨티가 좋아 보이는 거는 그냥 극딜이 좀 약해서지. 그러니까 극딜 디페 말고 조커가 좀 약해서 상대적으로 평딜이 비중이 높아서 그래 보이는 건데 이번에 조커가 120초가 되면서 딜량 너프가 없어요. 그냥 극딜기가 존나 세진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디페는 꽤 센 극딜기예요. 오리진 스킬 중에서도 꽤 한타딜이 높은 딜 압축되어 있는 극딜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커까지 120초화 되면서 이제 극딜 비중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굳이 컨티로 가야 된다
컨티가 더 세다. 이런 거는 이제 완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된 게 컨티랑 리웨랑 완벽한 비교를 하려면 무보행 밸런스가 진짜 양극단에서 두드러진 캐릭 두 개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컨티 최적화는 무보엠에서 보공 한 줄, 두 줄 정도. 리웨 최적화는 무보엠에서 보공 5줄, 6줄 정도인데, 뭐 무공솔 여부도 중요하고요. 여부도 중요하고, 뭐 파티플 선호도 여부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컨티 딜사이클, 뭐 쿨감, 엔초 여부도 매우 중요하게, 지금 딱 막 팬텀인 전반적으로 컨티가 더 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직업 자체가 개인의 템셋 상태를 상회할 수준으로 압도적인 평딜 직업인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패치 이전에 본섭에서 막 공퍼가 많고 뭐 재사용이 높고 쿨감이 높고 뭐 이런 캐릭이다. 예를 들면 쿨감 7초 모자에 재사용 27.5%에 뭐 무보엠에서 공퍼가 보공이 막 한두 줄 팬텀 유저가 있다면 이 사람은 컨티가 진짜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세고 좋습니다. 그냥 파티플 또 마찬가지로 컨티가 압살할 정도. 근데 저처럼 보공 5줄에 무공소울에 뭐 쿨감 5초 유저면 굳이 컨티로 안 가요. 가면 오히려 환산 내려가고 실전 딜량 내려가고 허수 딜도 아마 따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컨티를 지금까지 안 샀어요. 근데 앞으로도 살 일 있냐 물어보면 이제 120초 주기로 극딜 주기를 통합했는데, 지금 뭐 듀블 같은 직업 보시면 불스가 초창기에 10초 했다가 5초 됐다가 4초 됐다가 이제 2초 됐어요. 이러다가 불스 1초 되고 그냥 이제 극딜 돌아도 불스 딸깍, 아수라 딸깍 4초 이내로 5초 이내로 끝내고 남은 미래 15초 동안은 그냥 불토카퓨 그냥 펜블만 갈깁니다. 이러면 재미가 없겠죠. 근데 왜 이렇게 불스를 2초 따리로 만드냐, 실피디아를 1초 딜압축 하냐, 신규 6차 스킬에서 극딜기를 이제 또 줄 겁니다. 120초 쿨타임으로 주든 60초 쿨로 주든 240초 쿨로 주든
신규 6차 스킬로 극딜기들이 이제는 등장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5차 극딜기들을 60초, 120초 하고 딜압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 웨폰 너프돼서 컨티가 더 우세다, 컨티가 더 세다, 뭐 이래서 막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존나 하수예요. 지금 이러면 이제 넥슨의 계략에 그냥 너무 걸려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지금까지 마스터리 코어가 먼저 나오면서 전 직업이 그냥 형딜만 주구장창 상향이 됐고, 오리진 같은 필살기 극딜기는 아직 하나밖에 안 나온 상태. 이번에 포시즌 상향되면서 나로가 풀감을 낀다, 평딜 직업이 됐다 하는데, 앞으로 나올 5개의 6차 신규 스킬 코어 무조건 쿨 달린 30초, 15초, 60초, 120초, 240초 등등 아마 높은 확률로 극딜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데 컨티 6으로 지금 넘어간다? 그냥 멍청한 사람 인증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직업은 압도적으로 컨티가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앞으로도 형딜 직업으로 꾸준히 갈 것 같다, 뭐 데벤, 뭐 블레, 뭐 이런 애들, 걔네들은 컨티 써도 앞으로도 딱히 손해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리웨 쓰던 팬텀, 듀블, 나로 이런 애들이 메타 바뀐다고 컨티 5, 컨티 6 한다.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미래를 보면서 현 상태에서 최적화된 딜 사이클로 보스 팰 생각을 해야지, 막 메타에 따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건 그냥 직업 상향되고 하향돼서 직업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이세요. 내가 리웨파다, 리웨 쓰시고 컨티가 편하고 좋다, 컨티 쓰십니다. 막 뭘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미래를 보지 않겠다 얘기입니다. 본인의 소신을 좀 믿으십시오. 제가 컨티를 직접 끼고 비교를 해드리고 싶어도 무브앤 밸런스 때문에 무의미하고, 그리고 리웨도 충분히 셉니다. 어쩌면 제 캐릭에서는 당연히 리웨가 더 셀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만약에 컨티가 좀 더 세다고 해도 앞으로 나올 스킬 6개, 5개 생각하면 지금 넘어가는 게 뭐 저는 잘 모르겠다. 컨티 4까지는 사도 상관없다고 생각되는데 5는 진짜 후회할 수도 있어요. 돈 많으신 분들만 하시길, 소신 있는 분들만 하시길. 그리고 팬텀 컨티냐 리웨냐 물어보시는데, 리웨는 필수인데 컨티는 필수는 아닙니다. 웨폰은 요즘에 똥값이라 사실상 리웨가 컨티보다 싼데, 리웨는 뭐 수로나 펀치킹 등 특정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컨티는 없어도 아무 손해 없어요. 저는 실제로 빅스는 리웨가 훨씬 좋고, 그리고 이번에 120초 되면서 조커 딜 하향이 없어서 극딜 압도적으로 비중 높아졌고 50대 50입니다. 이쯤 되면 알아서 잘 판단해서 반지 본인 스타일에 맞게 쓰실 것 같네요. 제가 진짜 비교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가격도 만만치 않고 70억이고 저는 사봤자 어차피 쓸 일 없고 그냥 순수 비교가 궁금하신 수는 있는데, 본인 캐릭, 모보엠, 보공 밸런스, 플레이 스타일, 파티플, 미래 확장적 측면, 뭐 스위칭 실력 등등에 따라 너무 달라서 비교를 하기가 뭐합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제가 쓸모 있다고 생각되면 이미 샀겠죠? 스위칭이 싫으신 분들, 숨돌이 싫으신 분들, 그런 컨트롤이 어려우신 분들은 컨티 사시고 후회하지 마세요. 근데 막 내가 컨티를 샀는데 컨티가 무조건 더 좋다, 더 세기 때문에 리웨 쓰는 애들은 그냥 후구 새끼다, 컨티 쓰는 사람이 승리자다, 이렇게 자기 위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진짜 자기 위로가 맞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로 좀 말이 길었는데 뭐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 캐릭은, 저는 지금 제 캐릭으로밖에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 캐릭 같은 경우는 일단 무보엠이 보공 둘둘이라서 리웨 최적화 캐릭이고, 모공 소울까지 있고요. 리웨 최적화 캐릭인데 이번에 패치가 리웨 최적화 캐릭에 좀 더 맞게, 컨티보다는 리웨에 좀 더 유리하게 극딜 비중이 올랐다. 원래 다른 직업들이라면 극딜기가 같이 120초 되면서 약해져서 극딜 비중이 올랐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유일하게 팬텀은 조커가 너프가 안 됐기 때문에 극딜기가 상대적으로 세졌어요. 아무리 리레가 너프되고 레투사가 너프됐다고 해도 그냥 극딜기 자체가 그대로 퍼뎀을 유지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극딜 비중이 더 올랐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본섭, 본섭 이제 6분 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좀 어떤 관전 포인트를 조금 체킹을 해드리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일단은 일단 어떻게 되냐면 이제 프리드의 가오 5스택을 쌓고 어, 저지먼트 스택이랑 다 버린 다음에 테모카 한번 묻히고 네, 저기 뭐야, 스위미 코소를 쓰고 전투부터 시작하고 이제 무공소를 들어가면서 시작합니다. 자, 블랙잭 던지고 랜딩하면서 네, 시퀀스 올려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막펜이 이번에 파뎀 상향됐는데 뭐 리레 키고 나서 막펜 쓰는 게 더 세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써도 바로바로 그 리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막펜 후속타에 리레가 묻고요. 이렇게 했을 때 훨씬 안정성도 높고 앞으로의 딜 사이클에서 좀 더 편해지기 때문에 요거는 막펜 무적 이용해서 시퀀스 2초 올리시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리브 때린 다음에 이제 딥에 들어가고요. 지금 딥의 데미지 잘 보시면은 이제 본섭인데 한 190억에서 200억 사이 정도 바뀌거든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실전에서도 바로 조커를 이어가기 때문에 조커로 바로 이어주겠습니다. 일단 본섭에서는 점프샷이 안 되기 때문에 일리움 링크가 좀 자주 끊겨요. 그러니까 극딜 때마다 끊기는 것 같아요. 일리움 링크가 극딜 때마다 끊기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감수를 좀 하고요. 딜 사이클은 그냥 뭐 완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떠한 손해도 없이 완벽하게 들어갔고요. 이건 뭐 제 림보, 평소 제 림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딜 사이클에서 손해보는 경우가 아예 없습니다. 일단 리막이라든지 불템이라든지 이런 어떤 초기화 타이밍이나 시드링 순돌 타이밍에서도 그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메용투 오스가 온돼 있는 상황에서 딜을 중지했다고 해서 이게 손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메용투 오스가 켜져 있어도 스위칭을 해야 될 타이밍 때는 스위칭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특정 상황에서는 저는 메용투 오스 있을 때 일부러 스위칭 안 하고 할 때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완벽한 기계적인 어떤 그런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극딜 타이밍 때 지체하지 않고 바로 스위칭 해주겠습니다. 심지어 테스업은 지금 본섭보다 좀 더 손해일 수가 있는 게 아티팩트랑 유니온이 없어서 그 법지가 20% 정도 낮아요. 테스업은 법지가 35%에서 엠버링크가 13.5초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레투다 엠버 웨폰 서버렉 지속이 좀 더 손해를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섭의 동일한 한산과 동일한 딜량에서 비교했을 때 최종 데미지가 11.75% 상승한 거면 진짜 극딜 비중 엄청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웨 유저분들께서는 굉장히 큰 딜적인 상승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컨티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자, 풀 영상을 보여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극딜이 들어올 타이밍인데, 저 리막 같은 경우가 이제 메르 250에 5초 쿨뚝 끼신 분들은 쿨 돌 때마다 빡세게 넣었을 때 딱 다음 극딜 23초 정도 남았을 때 쓸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빡빡하게 넣었더니 리막을 쓸 때쯤 보면 리레가 23초 남았죠. 이러면 진짜 완벽하게 딜 사이클 들어간 겁니다. 리막에서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았고 쿨 돌 때마다 완벽하게 딜이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블랙잭을 한번 던져도 됩니다. 어차피 7초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블랙잭 도는 순간에 두 번째 극딜을 넣으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극딜 들어갑니다. 3분 주기요. 3분 극딜에서는 이제 테모카를 먼저 써줘야 이렇게 테모카가 두 번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재사용이 터져가지고 3번 넣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재사용이 평딜을 위한 어빌리티긴 하지만 극딜에서도 저렇게 테모카 3번 넣는 저런 장점이 있어서 재사용은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리퍼 스위칭하고, 이제 본섭 같은 경우에는 트리퍼 스위칭 타이밍이 굉장히 여유가 넘치죠. 사실 좀 늦게 해도 진짜 뇌빼기 해가지고 아예 까먹는 거 아닌 이상 웬만하면 저걸 놓칠 이유가 없어요. 본섭에서는.
그리고 이제 불템, 리막 다 쿨일 때 매용투가 남아있어도 이 타이밍 모든 스킬이 쿨일 때 꼭 웨폰 스위칭을 들어가줘야 손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블랙잭 던지면서 레트다 돌면 바로 시퀀스 올려주고 중국딜 들어가죠. 지금 본섭과 테스업은 환산이 완전히 동일한 상태고 아까 얼드 딜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딜적으로 완벽히 똑같은 상태에서 주기 변경과 크뎀 5% 상향과 리막 상향 이렇게 세 가지 부분들 넣었더니 이제 종합적으로 11.75% 정도 딜량이 상승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체급이 많이 올랐죠. 11.75%면은 진짜 이제 이번에 나로도 그 정도 상향됐다고 보이는데 기존의 팬텀이랑 나로랑 체급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체급 낮은 애들을 꽤 끌어올려주면서 상위권 애를 좀 너프하고 그래서 좀 주기도 통일해가면서 전반적으로 밸런스 패치에서 이제 딜적인 차이를 꽤 많이 좁히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패치는 굉장히 저는 그냥 완벽했다 라고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뭐 이번에 컨티가 리웨보다 더 좋아진 직업이 몇 개 있겠지만 그 직업들은 평딜을 많이 상향시켜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팬텀은 이번에 극딜이 상향됐어요. 정확히 주기가 줄어들면서 3분 6분 사이클에서 3분 극딜 기존의 조커를 두 번 쓰던 걸 이제 세 번 쓰게 되면서 극딜 비중이 올랐기 때문에 리웨의 효율이 더 올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컨티 효율이 오른 게 아니라 리웨 효율이 올랐기 때문에 팬텀은 오히려 이번에 극딜 효율이 올랐다. 그래서 리웨 유저가 더 희소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분 딜 쟀고요. 디페가 돌 때까지 5분 39초 동안 친 딜입니다. 그래서 233조 9799, 244조가 찍혔던 모습이고 이제는 테스업 6분 딜을 보겠습니다. 자, 테스업에서는 이제 2분 주기로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꽤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테스업에서 2분 주기로 딜 넣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프리드 5스택이 돌면 이제 테모카 묻혀주면서 파커 써주면서 세미코솔 쓰고 5스택 박으면서 무호솔 날리고 시퀀스 올리고 바로 디페. 딜 보시면 지금 디페들이 아까 같은 경우에는 본섭에서 한 190억에서 200억 이렇게 사이 바뀌었죠. 근데 지금 테스업은 약간 그거보다 좀 낮게 180억대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이제 리레가 120초가 되면서 리레 공포가 20% 깎였고요. 그리고 레투다도 최저님 30%에서 24%로 깎였기 때문에 레투다와 리레가 낮아져서 깎여서 덩달아 디페들도 이렇게 깎인 것이다. 요거 관점에서 보면은 본수업과 테스업의 딜이 지금 완벽히 똑같다는 거를 다시 한번 체감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페 딜은 좀 약해졌어요. 오리진 극딜 타이밍은 좀 약해진 게 맞습니다. 그치만 이렇게 점프 조커로 이렇게 계속 일리움 링크를 풀로 유지해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두 번째 리막을 사용하고 나서 바로 여기서 어차피 불사이가 끊기기 때문에 두 번째 리막을 사용하고 나서 바로 프리퍼로 스위칭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원래 스위칭 해야 되는데 실수로 테모카 눌러서 좀 더뎌지긴 했지만 이렇게 해도 레투다랑 정확히 똑같이 돌죠. 그러니까 지금 스위칭 타이밍이 굉장히 빡빡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리막이 돌 때쯤에 여기서 스위칭 해줍니다. 자, 날검을 좀 날리려도 어쩔 수 없어요. 날검 좀 날려야 되고, 자, 여기서 스위칭 해주고 파컷을 쓴 다음에 바로 블랙잭을 던지면서 네, 시퀀스를 쓰는데 아직 라모르가 쿨이죠. 라모르 그래서 직접 눌러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셔야 되고 매용투가 꺼지기 전에 불템 리막까지 다 박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테스업이라서 엠버링크가 좀 빨리 꺼졌는데 이제 본섭에서는 저게 좀 더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테스업이 지금 살짝 불리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리막을 쓰고 나서 바로 여기서도 네, 두 번째 리막 쓰고 나서 바로 불사이로 스위칭을 해줘야 저렇게 네, 손해 없이 지금 매용투랑 같이 도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이제 리레까지 스위칭을 해주고 스위칭 하자마자 블랙잭 던지고 이렇게 가면 이제 완벽하게 2분 극딜 사이클이 완성이 됩니다. 네, 주의하실 점은 테모카는 한 9초 정도 리레 9초 정도 남았을 때 테모카를 멈춰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여기서 테모카부터 먼저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바로 다시 극딜 사이클 들어가 주면서 테모카로 점프하면서 계속 일리움 링크 풀 유지해 주면서 네, 블랙제 던져주면서 두 번째 테모카까지 릴에 넣어주면서 네, 이렇게 딜 사이클 완벽하게 굴려주고요. 두 번째 리막을 던지자마자 바로 또 네, 불사이를 프리퍼로 스위칭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 좀 더 일찍 해도 돼요. 왜냐면 불사이가 저 20초밖에 지속이 안 돼가지고 저게 막 서버렉이 지속되면은 두 번째 리막까지도 들어갈 텐데 그게 너무 빡빡하다 느끼는 분들은 두 번째 리막 쓰기 전에 그냥 프리퍼 스위칭 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이상적인 딜사이클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서 테모카까지만 쓰고 이제 바로 스위칭 해줍니다. 여기서 리막 쿨이 좀 돌았는데 안 쓰는 거에 대한 손해는 전혀 없어요. 어차피 리막은 두 번씩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중국딜 들어가는데 라모르 직접 눌러주셔야 되고요. 네, 근데 라모르는 엄청 약해가지고 직접 안 눌러도 솔직히 딜 차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냥 조금이라도 더 세지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프리퍼는 좀 손해를 봐야 돼요. 프리퍼는 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서 리막 갈기자마자 프리퍼도 바로 불사이로 스위칭을 해줘야 됩니다. 한 2초 정도 서브렉 포함해서 한 7초 정도 손해를 보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네, 넘겨야 됩니다. 바로 불사이로 스위칭을 이렇게 빡빡하게 해줘야만이 다음 극딜 때 불사이가 쿨이 안 밀려서 시퀀스를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팬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는 쿨감 5초가 그냥 필수가 됐습니다. 쿨감 5초가 없으면 저 테로펜 스위칭 쿨타임이 23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쿨감 5초가 없으면은 안 되는 직업이 된 거예요. 진짜 그냥 저 테로펜 쿨타임 저것도 쿨감의 효과를 받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냥 쿨감 5초에 메르 250이 없으면 안 되는 직업이 됐어요. 그냥 딜 사이클 자체가 망가지는 직업이 된 거죠. 다행히도 쿨감 5초에 메르 250인 상태에서는 딜 사이클이 진짜 딱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에 리막을 두 번 넣으면서 다음 프리퍼를 스위칭 해주면서 이런 사이클이 정확히 쿨감 5초에 메르 250에서만 가능한 사이클이고 이 이상으로 만약에 쿨감이 7초다 그럼 더 좋긴 하겠죠. 근데 몇 분이나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블랙제 던져주면서 테모카까지 갈기고 그 다음에 스위칭 들어가고요. 정말 이제 60초 주기로 바뀌면서 굉장히 이제 딜 사이클이 빡빡해짐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실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파일럿의 실력이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매용투 끝나기 전에 리마까지 다 넣어주고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정말 완벽하게 해야 돼요. 저 매용투가 서브렉도 서브렉이지만 끝나기 전에 리마까지 다 들어가는 거 그리고 2테모카까지 다 들어가 주면서 네, 이렇게 하면서 또 바로 리막 이제 두 번째 리막 들어가죠. 두 번째 리막 들어갈 때 바로 불사이를 스위칭 하려고 왼쪽에 마우스를 갖다 놓아야 됩니다. 이거를 보스전 하면서 직접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은 그냥 생티트 쓰시든가 하세요. 솔직히 저는 재밌긴 한데 이게 막 스위칭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지금 이제 디페가 쿨타임이 10초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리막 같은 경우는 아껴야 되는 게 맞고요. 테모카는 한 번 더 써도 되니까 테모카까지만 넣어주고 딜 실정을 끝내봅니다. 그러면 네, 딜이 262조 나왔죠. 이제 제가 풀 영상으로 다 딜 측정하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환산도 똑같이 맞추고 풀 영상으로 본섭 테스업 6분씩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딜 상승량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완벽하게 측정이 끝냈다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웨 기준에서 최종팀이 11.75% 증가했고 이 정도면은 꽤 체급이 많이 올라갔을 것이다. 다른 직업들은 너프되는 직업도 있고 뭐 2분 주기 되면서 좀 현상 유지하는 직업도 있는데 팬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커를 너프하지 않으면서 극딜 비중을 꽤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극딜 비중 50대 50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확히 여기 보시면 이제 초반에 리레 극딜 타이밍 때 자, 리레가 꺼질 때쯤 보시면 57조 정도 박았죠. 57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극딜 때도 보시면 이제 108조를 빼고요. 리레 끝날 때까지 또 볼게요.
자, 리레 끝날 때쯤 보시면은 어느 정도 들어갔냐. 네, 138조죠. 그러니까 정확히 30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극딜 한 번에 30조 들어가고 오리진 극딜 때 57조 들어가면요. 지금 오리진 한 번 받고 극딜 한 번 받고 극딜 한 번 보니까 리레 세 번 쓸 때 117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극딜 때만 이제 117조가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쵸? 117조. 근데 총 딜량이 262조니까 극딜 비중이 40. 잠깐만, 이거 맞나?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57조가 맞나? 오리진 타이밍. 57조에 30조, 30조. 262조였나? 44.65. 이거는 살짝 잘못됐네요. 이거는 제가 극딜 비중을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극딜 비중이 올라간 것은 맞으나 44.65 대 이거 제가 계산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55.4. 그쵸? 50대 50은 아무래도 너무 같죠? 저도 이거 계산하고 나니까 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깨달아 버리는데 왜 아까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57조, 30조, 30조 넣어가지고 117조인데 이제 이거를 총합으로 나누면 44.6이네요. 그렇게 막 극딜 비중이 50대 50까지는 아니네요. 그래도 어쨌든 극딜 비중이 많이 오르긴 했다. 50대 50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리웨가 좀 더 유리해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44대 55가 됐네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평딜이 더 세긴 한데 이러면 이제 컨티랑 비교했을 때 아마 그 딜량은 그 캐릭터의 그 보공 공퍼 밸런스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겠네요. 컨티가 더 셀 수도 있고 리웨가 더 셀 수도 있는데 캐릭터 보공 밸런스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파티풀과 앞으로의 그 신규 스킬을 생각했을 때 뭐 리웨가 막 사장된다, 무조건 컨티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캐릭터 바이 캐릭터로 좀 바뀔 것이다 효율이. 그래서 제가 뭐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못 드리겠는 이유가 아마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아까 극딜 비중 50대 50 이거 45대 50으로 압도적까지는 아니지만 RM이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착각했네요. 착각한 거 맞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걸 왜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착각하면 안 되는데, 그치? 57조, 57조, 30조, 30조. 그래,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을 한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결론 한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이번에 극딜 비중 좀 올랐고 이제는 리웨 컨티에서 개인 보충 공퍼 밸런스에 따라 달라진다. 세 줄로 하겠습니다. 세 줄. 그리고 뭐냐, 이번 패치는 이외 유저분들이 좀 더 이득, 앞으로
그리고 이제 파티플, 오널 비숍 등 파티플 시너지, 앞으로 나올 신규 6차 스킬 생각했을 때 컨티 갈지 리우에 갈지는 각자의 판단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된 리우의 기준 최종된 11.75% 상승. 저는 이렇게 세 줄로 할게요.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아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는 나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는 올리부터 리에 썼었고 11.75%라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본 수업 딜, 테스업 딜 동일 환산 기준에서 최종 데미지 11.75% 증가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점프샷 때문에 이제 뭐 패턴 피하거나 뭐 일리움 링크 유지라든지 뭐 등등 완벽해졌다. 대신에 시드링 스위칭이랑 저 프리퍼 불사의 스위칭에서 이제 실력이 갈릴 것이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뭐 테모카 CPM 그 부분도 본섭에 넘어오면은 이제 체킹이 되겠죠. 그것까지도 체킹을 하고 나면은 이제는 뭐 앞으로는 벨페가 굉장히 간단하고 정말 잘 되지 않을까. 이번에 팬텀 체급도 많이 올랐고, 앞으로 벨페에서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막 수정할 만한 것들은 일단 루카피 점샷, 트루펜 스위칭 쿨 너무 빡세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1시간 반 됐는데 네, 제가 놓친 게 있다면 댓글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인벤에 요약글 하나 정도는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 엄청 길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팬텀 떡상 드디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